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총장 징계의 소식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폭주여, 무기력 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당의 입법 폭주다라는 몇몇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 3법, 5.18 특별법, 노조법 등 정치, 경제, 사회 틀을 바꿀 핵심 법안 15건, 여권, 시민단체 수건이 적극 반영됐다. 그런데 야당 합의 없이 결합 처리된 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한 명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인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모습이신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얼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파들로부터 나온다. 처장이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차장 시킨 대로 할 사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정의가 바로 섭니까? 야당의 반발이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뒤통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어제 그 기만과 간교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야당과 정의당 등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기자, 어제 주요 법안,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당이 야당의 협조나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정의당에서 저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좀 굉장히 깊다. 그냥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사건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정무위에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횡포를 하거나 이런 불공정해가 있으면 공정거래는 고발이 있어야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정거래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업 봐주기가 된다. 따라서 소액 주주라든지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게 전속고발권 폐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그제죠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정의당 한 명까지 포함해서 여당 3명, 정의당 1명, 4명이 찬성을 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렸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여당이 수정안을 냅니다. 다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서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아니 정의당과 폐지하기로 다 합의하고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는데 정작 정무위에 들어가니까 다시 뒤집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가 강제적으로 타협을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따르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국회법의 취지, 법적 정신과 딱 맞는 걸 텐데 그걸 뒤집었는데 그 명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속고발권을 없애서 누구나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하게 하면 지금 검찰 개혁의 대의, 다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 고위당정처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여당이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폐지하는 쪽에 합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잠깐 정상적인 건데 안건조정이라는 어떤 타협을 강제하는 기구에서는 고발을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다시 전체에 수정을 내서 유지하는 쪽으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건 좀 심하게 하면 소수 야당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야말로 논평한 것처럼 어쩌면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인데 과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린 거기 합의를 못하겠다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절차들을 어떻게 무시했다 볼 수 있는데 절차를
눈가림으로 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 입장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이 여당이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의 항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의 발언입니다. 야당 탓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선거하지 마시고.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단 한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라고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을 가장 지켜야 할 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법사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여당이 단 한자 한 획도 법을 어긴 바 없다라고 항변을 하며 야당 탓을 했는데요.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두셨습니까? 있었던 법사위원의 모습,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본회의 모습, 저는 어제 그제 있었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희가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야당 의원들의 토론이나 의견 제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저렇게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뒤통수, 간교, 기만까지 정의당이 논평을 할 정도로 정무위에서는 그 기만적인 술수를 쓰면서 안건 조정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 왜 이렇게 급히 국회에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려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처리될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공수처법, 대한민국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고요.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대북 수사권까지 조정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해치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들 지지하는 여절 지지층만 데리고 가면 대한민국 이렇게 가도 생각하는 180석의 오만이라고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불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마지막 간곡하게 호소를 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순준 대변인. 예, 하여튼 지금 그 정무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 소위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 해당하는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전체위원회 의견이 바뀐 것은 역사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만큼 또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또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러면 안건심사위원회부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일관되게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좀 아까 이재명 기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검찰에 무조건 다 수사 의뢰를 하고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세지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수사되고 압수수색을 받는 자체로도 기업의 활동이 너무나 위축이 될 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경찰에 마저도 이제 수사권이 함께 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검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진 다수의 경찰 수사도 감당해야 되고 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남발하게 되면 이 기업의 위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실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업 측의 늘 요청이었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뭐 하루 이틀 그 사이에 알은 것이 아니라 알은 것인데 그 알았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어떤 과정의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은 충분하게 질타하고 나무라질 수 있지만 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본질적 입장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저희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입장은 같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부끄러움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민주당을 향한 어떤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